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의 임수할 차례죠. 네. 자, 5월의 임수 먼저 보겠습니다. (5월) 임수는 정화가 왕하고 임수가 약하므로 먼저 개수를 치용하고 다음 경금으로 보자 한다. 이제 임수는 5월 되면 건조해지잖아요. 덥잖아요. 그래서 다 증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으로 보자를 해야 합니다. 언제 경금으로 보자냐? 임수는 인묘월에, 특히나 인월에는 설기가 심합니다. 묘보다. 그래서 인월에는 반드시 경금이 있어야 되고요. 묘월에는 경금이 있으면 의경합하기 때문에 신금으로 보자는 게 우선이고요. 다음 신금이 없으면 경금도 씁니다. 이제 진월에는 또 관이 있잖아요. 진토가 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더우니까 힘이 딸려서 절퇴지잖아요. 그래서 또 반드시 경금이 있어야 되고 신금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름에는 특히나 5월에는 수도 같이 보자를 해주면 더 좋아요. 금수를 무조건 씁니다. 여름에는. 그리고 토는 또 싫어요. 왜냐? 여름에 토가 있으면 수를 극하잖아요. 또 화가 있으면 화가 투가 나면 또 인수를 극하니까, 용신을 극하니까 이래저래 화토를 여름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화토가 정말 투가 나면 이 사주의 격이 좀 더 낮아져요. 5월 임수의 신금과 개수를 참작하여 가용하는 것은 4월과 같은 이치이다. 4월의 임수는 용신이 임수와 신금에 있는데 5월의 임수는 용신이 개수와 경금에 있다. 5월에는 이 개수가 정화를 더 극하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쓰는 겁니다. 5월에 그 개수가 제일 강한 여름이기 때문에 정화가 날뛰지 못하게끔 개수를 쓰는 거예요. 4월에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임수로 써요. 임수로 쓰고. 근데 4월에는 많이 덥진 않고요. 1년 중에 제일 더울 때가 5월입니다. 5월달로 봅니다. 사공에는 병화와 무토가 병령하니 신금으로 병화를 암합하여야 국제가 부조로 바뀌고, 이 말은 신금이 병신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화에게 위에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합하러 가잖아요. 밑에서는 위로 안 올라가지만, 그래서 병신합하면 이게 수가 합합격이 아니더라도 병신합해도 더 뜨거워지진 않고 더 식어진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암합하여야 극제가 부조로 바뀌고, 임수는 무토를 합하지 않으니 상제하여 용신이 된다. 여기는 개수가 있으면 또 무게합하죠. 이럴 때는 또 뭐가 필요하냐? 간목이 정간에 떠줘야만 됩니다. 이제 그 개수가 투간하는 경우에는 그래야만 개수가 사정무토 합하지 않고 개수의 역할을 충분히 하죠. 간목이 무토를 극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4월에는 무토가 안 보이는데 왜 간목을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아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5월의 임수는 오궁의 정화와 기토가 용사하는데, 용사라는 건 일을 한다는 거죠. 임수가 정화를 만나면 합하여 상하게 되므로 개수를 지용하고, 신금이 정화를 만나면 손상되니 경금으로 수의 근원을 일으킨다. 극해야 되는 거는 극관계로 갖다 누르고, 또 보호해야 되는 거는 그걸 피해서 쓴다는 거예요. 신금을 써야 되는데 5월에 정화가 있으니까 피하기 위해서 경금으로 수의 근원을 일으킨다 했고요. 쉽죠? 아니까. 월령에 제가 왕함으로 겁제인 개수를 치용하여 방신하여야 한다. 개수를 쓴다는 거고요. 경신금과 임계수는 같은 이치이니 마땅함에 따라 합제당하지 않도록 참작하여 가용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4월과 5월을 말하는 거예요. 4월과 5월을 봐가면서
마땅함에 따라서 써라 이거죠. 경금과 계수가 양투하면 반드시 과갑하고 경금과 임수가 양투하면 극품의 벼슬이 오른다. 여기는 극품의 벼슬이라고 했지만 경금과 계수가 양투하면 반드시 과갑하고 과갑이 좀 더 높습니다. 경금과 임수가 양투하면 극품의 벼슬이 오른다. 여기는 경금과 임수라 그런 거는 조금 더 사람이 부드럽고 인정이 있고 그래요. 왜냐? 정임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을 극하기 때문에 개수를 우선 쓰고, 그럼 이제 카리스마가 좀 있겠죠. 개수는 정화의 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좀 있고, 여기는 정임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더 온화하고 부드럽고 인정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5월의 임수는 경신금이 생하여야 하고, 또한 반드시 임계수의 도움을 받아야 화로부터 금을 보호할 수 있다. 금만 있으면요, 여름에는 녹아버려요. 반드시 수가 같이 나타나야만 금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수는 금에서 근원으로 계속 물줄기를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보상도 서로 돕는 거예요. 따라서 인수와 비급이 함께 있어야 극품의 기회를 취할 수 있다. 경금이 있고 임계수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다. 있어도 별로 효용 가치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재성이 당황한 시기에 재를 나누는 비겁이 없으면 인수가 존립할 수 없다. 수가 없으면 금이 존립할 수가 없다. 있어도 그걸 받아서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지지에 화국을 이루었는데 존재할 수 없으면 반드시 재가 신약이며 부업빈인이다. 만약 갑을목이 많은 사람은 승도지명이다. 화국을 이뤘는데 또 갑을목이 많으면 종하지 못하면 승도지명이죠. 뭘 할 수가 없어요. 금수가 없이 화토만 많으면 여름에는요, 종을 하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인비가 들어와야만 돈도 들어오고 인간적인 도움도 있고 한데, 이 재관을, 식재관을 어떻게 써요? 완전 날뛰잖아요. 지네들이 극신약이 되는데. 양간은 인수나 비급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가령 진토와 축토 등이 지지에 있으면 종할 수 없다. 임수가 진토, 축토에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종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갑을목이 많으면 임계수의 기가 목에 설기되고 월령의 정화가 목의 생을 받으면 화가 지나치게 왕하다. 용토하여도 그 화세를 설계할 수 없으니 평고지상으로 성도의 명조이며 외롭고 가난한 호랍입니다. 화토가 많으면 화생토 해봐야 어차피 뜨거운 것끼리 모였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이거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상서였다. 경금과 임수가 양투하였으니 제왕 생각된다. 5월에 경금과 임수가 투강했죠. 오중의 정화와 기토를 치용하니 재관격이다. 여기서는 과거에는 관을 참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여기도 오중 기토가 있다, 정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관을 치용했다라고 했어요. 수가 있고 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재관을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는 금수가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천간에 금수밖에 없고요. 여기도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오중 기토를 충분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서였다. 이제 상서는 정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조금 과거는 결이 그렇게 높지가 않는데 뭐 벼슬이 높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연애가 용신이나 이 희신이 있으면 집안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조금 격이 낮아도 그 사람을 위로 뽑아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과거에는 벼슬을 하는 사람들끼리 뭐 4대 부다 해갖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격이 좀 낮아도 과거에는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서재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음서제도 있고 뭐 뭐죠? 땅도 그저 받고 뭐 굉장히 그 사대부 집안이었으면 좋았죠. 조항언약에서는 계묘시로 적혀 있다. 우운이 서북방으로 행하니 귀할 수 있었다 했는데요. 계묘시, 계묘시나 뭐 신해시나 특별한 거는 없어요. 천간에 이렇게 다 금수로 떠 있으면은 그쵸? 큰 차이는 없어요. 단 목이 좀 더 강하다. 여기도 인해한 목이잖아요. 여기도 뭐 인묘 목이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계묘였는데 지금 설하고 선생님께서 신의 시로 바꾸신 것 같아요. 이 사주를 보면 굉장히 편안해요. 그죠? 편안한데 개수가 여기 멀리 있으면 개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오화를 이렇게 멀리 있는 오화를 그을하러 못 가잖아요. 여기쯤이나 있었다면은 그쵸? 또 여기서는 오면 5년이면 또 어차피 개수가 올 수 없지만 뭐 개해라든가 해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암합을 해도 여기 좀 그걸 하면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큰 도움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 있는 거는 이 신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설하고 선생님께서 신금을 갖다 넣지 않았나 싶어요. 상서였다 하니까. 그리고 또 지지에 여기는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천간에만 떠 있고 지지에 뿌리를 하나 내려놨어요. 좀 더 좋은 격을 만들기 위해서. 태수였다. 임수가 진토에 통건하였으며 유중의 신금이 생하니 고로 재관을 가용한다. 유가 좀 멀리 있네요. 그쵸? 신금이 여기 있고 진토가 있고 뿌리는 내렸네요. 그죠? 임수도 있고 아예 뿌리도 있고 또 이 진토는요 금하고 또 친해요. 이 금이 뭐 진종이 된다 그러면 여름에 진종이다 그러면 이 진토가 없으면요 금으로 종을 또 안 해요. 진종으로 안 봐요. 그래서 이 진토는 금하고 또 상당히 친해요. 조토만 있으면 종하지 않아요. 진종으로 안 봐요. 금으로 종할 때. 겨울에는 상관없죠. 어차피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는 뭐 가을에는 종역격 하더라도 이 진토가 있어야만 좀 더 격을 높이 봅니다. 그래서 금하고 이 진토하고는 상당히 친해요. 또 유를 만나면 진유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죠? 화기격에도 진토가 있어야만 진격으로 봐요. 이 명조는 유금이 관살에 급거되어 임수를 생하지 못한다. 오화에 이렇게 싸져 있잖아요. 싸져 있으면 보리무원이죠.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의 어머니가 몸이 아프시다든가 좀 그러겠죠. 일찍 돌아가신다든가. 근데 이렇게요. 세 개가 싸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말년에 관살이 강한데 관살이 또 와서 이렇게 관살이 싸고 있는데 관살이 또 오잖아요. 거의 사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명조는 유금이 관살에 급거되어 임수를 생하지 못한다. 인호가 화국이니 진을 극하지 않는다. 인이 극을 하잖아요. 인호 화국을 하니까 화로 변해서 오히려 화생토에서 오히려 진토가 생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목이 인이 극을 하지 않는다. 여기 합을 해서
진중 개수가 용신이며 운에서 금수가 도와주니 태수에 오를 수 있었다. 진중 개수가 용신이며 그죠? 천간에는 뭐 금수가 없네요. 그죠? 이거는 이제 내가 부수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거를 보면 또 이 설명을 생각이 나다가도 넘어가기 전에 이거 볼 때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고로 미리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주 보다 보면 상당히 이런 거는 이렇게 응용하기가 이쁘잖아요. 그쵸? 초보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이런 데서 보면서 하나하나 받아들이면 이것도요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나중에 사주를 보면 한눈에 탁 들어오지는 않아요. 몇 초 사이에 탁 들어오지는 않지만 보면은 그렇구나 그러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보는 방법이 또 시간도 빨라져요. 보기도 쉬워지고